she's going with the tide. 남양유업지하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혐의 입건. 집행유예 황하나, 또 마약 혐의 입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또 마약 혐의. 집유 기간 중 재범 저지르면 집유 실효 처리. 황하나 인스타그램도 닫고 잠적해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유명세를 탔던 황하나, 32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황 씨가 남자친구와 마약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황 씨의 남자친구 오모 씨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간에는 황 씨가 오 씨와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황 씨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을 훔친 일로 논란이 된 사건 직후 활발히 활동해 오던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이와 관련해 26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황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 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20일 수서경찰서에서 마약 간이검사를 받았지만 해당 검사에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기존 형까지 추가로 가중처벌된다고 전했다. 김가헌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니까 양형에 나쁘게 반영되어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이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 1년이 추가될 듯하다라고 전망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황 씨에게 해당되는 법조항이 아래와 같다고 설명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35조 누범 1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이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누범은 형을 받아 집행 종료가 되어야 되어서 집행유예 중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 가중 사유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 씨의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으므로 집행유예 종료는 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황 씨의 경우 인스타그램에 자해하는 사진 등을 올린 것 등으로 볼 때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보인다는 점이다라며 가족과 사법당국은 이 부분을 잘 살펴서 긴급체포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씨는 2015년 5에서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또 마약 의혹 연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32씨가 또다시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며 구설에 올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 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는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씨는 시간을 끌며 탈색을 하고 수액을 맞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을 것이라며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를 했지만 이미 잦은 탈색으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했다. 황 씨는 이달 20일 수서경찰서에서 마약 단위 검사를 받았으나 해당 검사에선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웬 2월부터 백신 접종, 정은경, 불확실성 많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 요양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내년 2월이면 접종이 시작되고 2분기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입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 고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와 정부 간 엇박자 지적에 대통령이 나서 2월 접종을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백신 물량은 1분기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사용 승인, 허가와 공급 시기 등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백신 생산량이나 유통 문제 등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고위험군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등 100만여 명부터 우선 접종을 시작해 내년 3분기 7에서 9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준까지 접종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확보가 늦어진 데 대한 사과와 인정, 아직 주요국 승인이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들여오는 경위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지연 사실 아니다. 조기 확보 실패. 이달에야 2월 접종.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리 정부의 백신 물량 확보 부족, 접종 지연 우려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동안 알려진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 백신 물량 충분히 확보했나? 문 대통령은 이날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다. 정부 발표대로 내년 4,6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된다면 접종 대상자인 18세 이상 4,410만 명 국민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강력한 코로나 장벽이 구축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2월 무렵 우선 들여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은 75만 명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백신은 내년 2분기 이후에 도입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조만간 영국 당국의 승인을 받을 전망이나 유럽연합, EU, 산하 유럽의약품청, EMA의 승인을 받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은 허가 이슈가 남아있다
며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고 했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첫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될 것이란 보장이 없으면 정부가 말하는 집단 면역 등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했다. 212월 초에야 접종 시기 내년 2월 못 파가. 문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 2에서 3월 접종을 공식 언급한 것은 지난 9일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내년 2에서 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지난 13일 내년 3월 이전 접종을 말했다. 영국에서 8일 현지 시각 첫 백신 접종이 이뤄질 무렵에야 정부 여당은 내년 2에서 3월 접종을 말한 것이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적어도 국민 30%, 1,500여만 명 이상이 접종해야 감염 차단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며 다수 국민의 조기 접종이 관건인데 외국에 비해 접종 시기가 늦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내년 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이 백신의 예방 효과는 70.4%로 알려졌다. 영국, 미국 등은 예방 효과가 큰 화이자, 예방 효과 95%, 모더나 94.1%이 백신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 더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면서도 추가 임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임상에서 중증 이상 반응이 나오는 등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3. 투명한 정보 공개한 것 맞나? 문 대통령은 백신 계획과 관련 보안 외에는 정부 방침을 그때그때 밝혀왔다. 고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첫 백신 도입 계획 발표는 지난 8일이다. 코백스 퍼실리티와 1,000만 명분의 백신 공급 협약을 맺은 10월 9일보다 60일 뒤였고,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 공급 계약을 체결, 11월 27일, 한지 11일 뒤이다. 정부는 지난 24일과 이날도 백신 확보 접종 계획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24일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얀센 물량을 400만 명분에서 600만 명분으로 늘렸다는 것이었다. 20일간 재탕 3탕 백신 계획만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 6월부터 운영한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 TF 구성원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TF의 그간 활동도 야당의 자료 요구,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에야 밝혀졌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제대로 된 정보를 본 적이 없다. 병원에서 일하는데도 주지 않는다고 했다.